아니, 저기 저 여자는? 대구 북부 전통시장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러 온 MH그룹 회장 현도는 김밥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가 되어서 그런지 많이 힘드네. 김밥집 안에 전처 다온이 만삭의 배로 허리를 짚고 땀을 닦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한 거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그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현도는 할 말을 잃은 채 전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청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북부 전통시장 입구에 검은색 벤츠 세단이 세 대 나란히 섰습니다. 최신형 마이바흐였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수트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그는 키가 훤칠했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얇은 금태 안경을 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긴 위험합니다. 차에서 기다리시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장 입구를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봐야 해요. MH그룹 회장 민현도였습니다. 그가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낡은 좌판들이 빼곡했고 상인들은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도가 지나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사람 MH그룹 회장 아니냐? 우리 쫓아낼 놈이 왔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떡집 앞에서 허리 굽은 할머니 하나가 현도 앞을 가로막았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평생 장사터란 말이에요. 당신네 아버지 때부터 우린 여기 있었다고. 생선가게 주인도 달려나왔습니다. 고무 앞치마엔 은빛 비늘이 잔뜩 묻어 있었고 굵은 손으로 현도 팔을 붙잡았어요. 보상은 법대로 한다고요? 법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현도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상인들을 말렸지만 욕설과 항의는 계속 쏟아졌어요. 현도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김밥집 앞에서 현도의 걸음이 뚝 멈췄어요. 가게 안에서 한 여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다 허리를 짚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연한 하늘색 앞치마를 두른 그 여자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만삭이었어요. 여자가 작게 신음하며 고개를 숙이자 묶은 머리 사이로 가느다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현도의 눈이 그 목덜미에 고정됐어요. 그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김밥집 주인으로 보이는 60대 여자가 다가와 여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온아, 괜찮냐? 오늘은 진짜 쉬어야겠다. 배가 저렇게 큰데 무슨 일을 해? 다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도 입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철퍽 소리를 내며 흩어졌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가늘어진 턱선,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똑같은 눈매. 강다온이었습니다. 현도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다온은 현도를 보지 못한 채 김밥을 계속 말았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어요. 김이 찢어지고 밥알이 튀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힘들면 좀 쉬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온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어요. 3년 전엔 없던 주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애는 잘 버텨요. 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현도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의 나이 못 낳는 몸이래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 배는 뭡니까? 저렇게 크게 불러온 저 배는 현도의 시선이 다온 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온이 배를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걸 다루듯이. 그때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MH그룹 회장, 당장 여기서 나가요. 우리 삶 망치지 마시오. 상인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현도를 둘러싸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온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현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온의 눈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인 사람을 대하듯이. 현도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온이 다시 말했습니다. 쫓아내려고요? 이번엔 시장까지 쫓아내시려고 오셨어요? 다온 씨, 그게 아니면 뭐예요? 다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것처럼. 바로 그때 다온 배가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다온이야. 하고 짧게 신음을 흘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현도 손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뻗어졌어요. 하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김밥집 주인이 재빨리 다온을 부축했어요. 다온아, 괜찮냐? 네, 괜찮아요, 사장님. 애가 좀 찬 것뿐이에요. 다온이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현도 손에서 남은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얀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 시장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비서 오태민이 황급히 현도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위험합니다. 현도는 다온을 보고 있었어요. 다온은 고개를 돌린 채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도가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시선은 계속 김밥집을 향했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다온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연한 하늘색 앞치마를 두른 채 김밥을 마는 그 모습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현도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 지금 당장 알아봐요. 오태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김밥집에 있던 임신한 여자요. 알겠습니다. 현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다온 배가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 못 낳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럼 저 아이는 대체 누구 아이란 말입니까? 차는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현도 머릿속엔 다온의 차갑던 눈빛만 맴돌았어요. 그리고 배를 감싸던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간절했던 그 손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현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다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차갑던 눈빛, 배를 감싸던 손, 그리고 불룩하게 나온 배. 아이 못 낳는 몸이라고 했는데 현도 머릿속으로 3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화면이 흐려지며 과거로 넘어갔어요. 3년 전 화려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천장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하객들은 수백 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신부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온에겐 친정이 없었거든요. 신부가 너무 소박하네. 친정도 없다던데? 하객들 수군거림이 다온 귀에 들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온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랑 대기실 옆 짙은 남색 한복을 입은 백순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빗었고 목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사모님, 식이 곧 시작됩니다. 집사 차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 없이 다온을 바라보았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현도와 다온은 신혼집 침실에 있었어요. 다온이 웨딩드레스를 벗고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도야, 나와봐. 어머니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현도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순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도야. 순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친정도 없는 애 조심해. 어머니, 그게 무슨, 뿌리도 모르는 애야. 뭘 믿고 데려왔어. 순자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넓은 식탁에 현도, 순자, 다온이 앉아 있었어요. 다온이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순자 앞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순자가 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간이 왜 이래? 시어머니 입맛도 모르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됐어. 식사 다 했어.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현도가 출근하고 난 후였습니다. 다온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순자가 집사 차성호를 불렀어요. 성호 씨, 며느리 외출 일정 다 보고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다온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 다온이 대학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하자 순자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 잠깐. 집안 살림은 누가 해요? 순자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다온은 가방을 도로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비밀 전화를 걸었어요. 2층 서재 안에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청와당 한의원 김현주 원장님? 저 MH그룹 백순자인데요.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순자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특별한 처방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한약 봉투를 다온에게 건넸어요. 갈색 한지로 쌓인 커다란 봉투였습니다. 다온아, 이거. 어머님, 이게 뭐예요? 며느리 건강 챙기는 게 시어머니 도리지. 순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온은 한약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챙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다온은 매일 아침 한약을 달여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어요. 하지만 참고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준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온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피곤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왜 이러지? 다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현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병원 가봐요. 얼굴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순자는 다온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온이 한의원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멈춰 섰어요. 청와당 한의원이었습니다. 한약을 받으러 왔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김 원장님, 그 약재는 뭐예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김현주 원장 목소리였어요. 다온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벽에 몸을 붙이고 숨죽여 들었어요. 그런 걸 왜 처방하세요? 백순자 여사님이 부탁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텐 큰 고객이니까. 다온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한약 봉투를 꺼내 싱크대에 쏟아부었어요. 이럴 수가. 검은색 약재들이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다온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온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약을 마시는 척했어요. 순자 앞에서 빈 그릇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변기에 검은 약물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갔어요. 1달, 2달이 지났습니다. 다온 몸 상태가 서서히 회복됐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생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다온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검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2줄이 나타났습니다. 다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가. 다온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말하면 다시 한약을 먹이려 할 게 뻔했으니까요. 임신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온이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순자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순자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불임 판정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다온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 아이 못 낳는 몸이래. 어머님, 저는 이혼해야지. 순자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다온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아서 티가 안 났습니다. 어머님, 제발.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바로 그때 집사 차성호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부인, 사모님 뜻입니다. 서명하시죠. 다온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배를 2 손으로 꼭 감쌌어요. 현도 씨는 어디 있어요? 도련님은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순자가 일부러 현도를 보낸 거였어요. 짐 다 쌌어?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시간 후 다온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순자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다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았습니다. 다온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하지만 꼭 지킬게. 절대 포기 안 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이를 위해서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버스는 밤새 달렸습니다.
다온은 창가에 기댄 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가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5시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온은 캐리어를 끌고 역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다온은 버스를 타고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빈집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덜컹거렸어요.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저기 모퉁이를 돌면 낡은 단층집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다온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그 자리엔 빈 터만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있었어요. 울타리엔 철거 완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온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이 없네.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온은 빈 터 앞에 주저앉았어요. 배가 불러서 앉는 게 힘들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 하나가 다온을 보고 멈춰 섰어요. 구부정한 허리, 검은색 파마머리, 손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못 찾아요? 여기 집이 있었는데요. 아, 여기 2년 전에 다 밀렸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개발 들어온다고 다 철거했지. 보상금도 얼마 안 줬다던데. 다온은 고개를 숙였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다온은 캐리어를 끌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린 시절 엄마 손잡고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김밥집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착한 분이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 나물 냄새,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빨간색 간판에 명잔에 김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게 앞에서 한 여자가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파마머리에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박명자였습니다. 저기, 다온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온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너, 다온이 아니냐? 박명자는 칼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온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어머, 진짜 다온이네. 얼마만이야, 이게? 박명자는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온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애가 왜 이렇게 말랐냐? 뭐 먹고 다니는 거야? 박명자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온의 배가 보였어요. 그리고 배는? 다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박명자가 다온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온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박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온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명자는 다온을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다온아, 무슨 일 있었어? 다온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이혼? 배는 어쩌고? 애 아빠는? 몰라요. 다온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박명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라면이 끓었어요.
박명자는 계란을 2개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자, 먹어. 많이 먹어야 해. 다오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라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따뜻했어요.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몰랐습니다. 박명자는 다온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다온이 그릇을 다 비우자 물었습니다. 다온아, 갈 데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일할래? 다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요? 임신했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만. 내가 원하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명자는 다온을 2층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온이 배를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4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장 풍경이 보였어요. 여긴 내가 쓰던 곳인데 내가 써. 좁지만 참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다음 날부터 다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어요. 무 씻고 당근 썰고 김밥 재료 준비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허리를 굽히기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오는 김밥을 말았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김이 찢어지고 밥이 삐져나왔어요. 아이고, 천천히 해. 급하게 말면 찢어져. 박명자가 옆에서 가르쳐줬습니다. 다오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오는 쉬지 않고 김밥을 말았어요. 설거지도 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려고 하자 박명자가 빼앗았어요. 아, 그거 내려놓으라니까. 빼 어쩌려고. 괜찮아요, 사장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가만히 있어. 박명자는 다온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반찬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배 아빠는 어딨대? 모르겠어. 혼자 애 키우나 봐. 어린 게 불쌍하네. 다온은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다온은 2층 작은 방에 올라갔어요. 문을 닫고 낡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장 가로등이 보였어요. 다온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좋은 집에서 못 키워줘서. 배가 꿈틀거렸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다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꼭 지킬게. 절대 포기 안 해. 같은 시각 서울이었습니다. MH그룹 저택에서 순자가 집사 차성우를 불렀어요. 그 여자 찾았어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사모님. 빨리 찾아요. 혹시라도 도련님이 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2층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정원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현도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며 나왔습니다. 비서 오태민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회사로 가요. 차에 올랐습니다. 현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다온이 울먹이던 모습. 왜 그때 물어보지 않았을까? 현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다온은 김밥집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박명자가 물 한 컵을 건넸어요. 다온아, 오늘 고생했어. 아니에요, 사장님.
감사해요. 다온은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온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어요. 이제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허리를 펴기도 힘들었지만 다온은 계속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떡집 앞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MH그룹이 대구 북부 전통시장 일대 재개발 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화면엔 MH그룹 본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어요. 총 사업비 800억 원 규모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복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 아니냐? 떡집 주인이 물었어요. 60대 남자였는데 흰색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 북부 시장이라고 했잖아. 생선가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파란색 고무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박명자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큰일인데. 김밥집 안에서 일하던 다온도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천천히 걸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다온아, 재개발 들어온대. 재개발이요? 다온은 텔레비전 화면을 봤습니다. MH그룹이라는 로고가 보였어요. 다온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MH그룹. 전 남편 회사잖아. 다온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 상인의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시장 안작은 사무실에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0명 정도 됐어요. 상인회장이 앞에 섰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검은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 발표가 났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상은 한다는데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감정가에 따라 준다고 합니다.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래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장사합니까? 반찬가게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빨간색 앞치마를 두른 50대 여자였어요. 저희는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했어요. 30년.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 가란 말이에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온은 구석에 앉아 듣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명자가 다온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온아, 이거 큰일이다. 사장님, 또 쫓겨나는 거 아니냐? 너 집도 재개발로 없어졌잖아. 다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MH그룹이면 너 전 남편 회사 아니냐? 박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럼 혹시 아니에요, 사장님. 그 사람들은 절 모를 거예요. 이미 잊었을 거예요. 다온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MH그룹 본사였습니다. 30층 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도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짙은 남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재개발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언제 합니까? 현도가 물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현도를 봤어요.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네. 현장을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괜찮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현도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 오태민이 현도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얇은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네. 주민들을 직접 만나야 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태민이 나가려는데 현도가 불렀어요. 오비서. 네, 회장님. 혹시 다온 씨 소식 들은 거 없습니까? 오태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재개발 현장 방문 날이 됐어요. 검은색 벤츠 세단 세대가 대구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MH그룹 회장이 온대. 직접 온다고?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인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온은 김밥집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했어요. 설마 여보가, 아니, 전 남편이 올까? 다온은 배를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세대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현도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수트 차림이었어요.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재개발 반대 생존권 보장하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현도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비서 오태민이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김밥집에서 박명자가 다온에게 말했어요. 다온아, 안에 들어가 있어. 밖에 나오지 마. 네, 사장님. 다온은 김밥집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회장님,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여기서 평생 살았어요.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도는 멈춰서서 상인들을 바라봤어요. 말씀하세요. 현도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떡집 주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우리가 여기서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서울 안에 방 한 칸도 못 구해요. 보상은 법대로 진행됩니다. 공정하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법대로요? 법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생선가게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현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도 걸음이 김밥집 앞에서 멈췄어요. 앞에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으윽. 현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여자가 의자에 앉으려다 허리를 짚고 있었어요. 연한 하늘색 앞치마, 불룩한 배. 현도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온이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현도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오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여자, 지금 당장 알아봐요. 어떤 분 말씀이십니까? 김밥집에 있던 임신한 여자요. 현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도 머릿속엔 다온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오태민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와 과거 거래 내역을 뒤졌어요. 청와당 한의원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명의로 거액이 입금돼 있었어요. 이건 오태민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산부인과 거래 내역도 발견했어요. 불임 판정서 관련 비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오태민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생각해냈어요. 전 MH그룹 감사팀장 한경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도 사무실에 오태민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현도는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청와당 한의원이라는 곳에
사모님 명의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현도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얼마나 됩니까? 3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총 7천만 원입니다. 한의원에 왜 그런 돈을? 오태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부인과 거래 내역입니다. 불임 판정서 관련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현도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확실합니까? 네. 전 감사팀장 한경수 씨를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거래를 검토했던 사람입니다. 현도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일단 김밥집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보세요. 네. 갑자기 왜? 묻지 말고 해요. 현도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태민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건물주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명잔에 김밥집이 들어간 건물 주인은 이철수 씨입니다. 65세, 건물 세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현도는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철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MH그룹 민현도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척이 들렸어요. 네, MH그룹 회장님이요? 김밥집 임대료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2년치를 일괄 납부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밥집 사장님은 모르게 해주세요. 그냥 임대료가 유예됐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이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계좌번호를 불렀어요. 현도는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비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도는 오태민에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입금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였습니다. 박명자가 건물주 이철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이철수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임대료 말인데요. 앞으로 2년치가 납부됐습니다. 네, 제가 그런 돈 없는데요. 박명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다른 분이 내셨나 봐요. 익명으로요. 누가요? 누가 그런 돈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대료 걱정 마시라고 전화드렸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명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다온이 설거지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다온아, 임대료 2년치를 누가 냈대? 네. 누가요? 모르겠어. 익명이래. 박명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같은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MH그룹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재개발 지역 상인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공문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얼마나요? 원래 계획보다 2배래요. 1인당 500만 원씩 지급된답니다. 상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짜요? MH그룹에서? 왜 갑자기? 박명자도 놀란 얼굴로 공문을 봤어요. 이상하네. 재벌이 돈을 이렇게 쉽게 풀 리가 없는데. 다온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다온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산부인과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강다온님 맞으시죠?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산모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네, 제가 신청 안 했는데요. 누군가 해주셨나 봐요. 검진비 전액 무료입니다. 다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검진을 마치고 나온 다온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임대료, 지원금, 병원비. 이게 다 우연일까? 그날 저녁 김밥집에서 박명자가 다온에게 말했어요. 다온아, 누가 너 도와주는 것 같은데? 저도 이상해요, 사장님. 혹시 내 전 남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 잊었을 거예요.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같은 시각 서울 MH그룹 저택이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재개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MH그룹 상인 지원금 대폭 확대. 순자 얼굴이 굳었어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집사 차성우를 불렀어요. 성우 씨. 네, 사모님. 재개발 왜 이렇게 느려요? 차성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인 지원 때문에 일정이. 지원은 무슨 지원이에요? 빨리 끝내라고 했잖아요. 순자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현도가? 순자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순자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도 방문을 두드렸어요. 현도야,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현도가 흰색 셔츠 차림으로 나왔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개발 왜 이렇게 끄냐? 주민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은 무슨 의견이야? 보상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현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혹시 이혼한 여자 때문이냐? 현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다시 만난 거 아니냐? 어머니, 그 여자 아이는 내 아이 아니야. 알아들어? 순자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도는 주먹을 쥐었어요. 나가주세요. 뭐? 지금 나가달라고요. 현도 목소리도 차가워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현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현도는 창가로 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창틀에 짚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다온과 함께 공원을 걷던 날, 다온이 웃던 얼굴, 손을 잡고 걷던 기억. 내가 너무 늦은 건가? 현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술병이 놓여 있었어요. 위스키였습니다. 현도는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따가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태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한경수 팀장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현도는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다온은 2층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크게 불러와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가로등이 보였어요. 다온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누가 우릴 도와주는 걸까? 배가 꿈틀거렸어요.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다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 사람은 널 잊었어. 다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 현도와 오태민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현도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곧 오실 겁니다. 오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5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전 MH그룹 감사팀장 한경수였습니다.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한경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도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앉으세요, 팀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짐작은 갑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도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한경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전 부인을 내쫓으려 하셨습니다. 현도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계속하세요. 한경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장부였어요. 노란 종이에 검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청와당 한의원 거래 명세입니다. 3년 전부터 사모님 명의로 매달 큰 돈이 입금됐어요. 현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200만 원씩 매달. 이게 전부 한약값입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한경수가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약재 목록입니다. 한의원 내부 직원이 몰래 빼돌린 거예요. 현도가 목록을 봤습니다. 한자로 쓰인 약재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방해 효과. 현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맞습니다. 이 약재들은 여성 몸에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오태민도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경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병원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부인과 거래 내역입니다. 불임 판정서 위조 비용이에요. 위조라고요? 현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강다운 씨는 원래 건강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모님께서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판정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현도는 서류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때 말했으면 제 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저도 비겁했습니다. 한경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다운 씨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한의원 직원이 실수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약을 몰래 버렸대요. 현도 머릿속으로 과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온이 말하려다 멈췄던 순간들, 여보, 사실은 하고 시작했다가 입을 다물던 모습, 이혼 안 할 수 없을까요? 울먹이던 목소리. 내가 왜 그때 안 들었지? 현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시우 변호사였습니다. 현도가 소개했어요. 이분은 제 변호사 윤시우입니다. 윤시우가 자리에 앉아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법상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이요? 네. 그리고 사모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라면 공모죄도 성립합니다. 윤시우는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하지만 회장님, 부인께선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억울하게 쫓겨나신 거예요. 현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현도 가슴은 차가웠어요. 고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시우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뭡니까? 사모님이십니다. 회장님 어머니시니까요. 현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날 저녁 현도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과거가 계속 떠올랐어요. 다온과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웃던 얼굴, 청혼했을 때 눈물 흘리던 모습, 결혼식 날 수줍게 웃던 그 얼굴,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다온이 정말 이혼해야 하나요? 물었을 때 자신은 뭐라고 답했던가. 어머니 말씀이 맞을 거예요. 미안해요. 현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켜지지 않은 걸 보고 오태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계세요? 네. 현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태민이 불을 켰어요. 환한 불빛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회장님, 퇴근 시간 지났습니다. 알고 있어요. 현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순자였어요. 현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였어요. 현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현도야, 어디 있니? 저녁 안 먹고 어디 가는 거야? 회사에 일이 좀 있어요.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냐? 순자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정말? 네. 현도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집사 차성우를 불렀어요. 성우 씨, 현도 요즘 어디 자주 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알아봐요. 혹시 그 여자 만나는 건 아닌지. 차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2층 창문으로 어둠을 바라봤어요.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설마, 알았을 리 없어. 순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김밥을 말던 모습,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여긴 왜 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도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현도는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현도는 휴대폰을 꺼내 오태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기자회견 일정 잡아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사 차성우를 불렀어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성우 씨, 대구 그 시장 주소 알려줘요. 차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직접 가시려고요? 네. 제가 직접 정리하겠어요. 순자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보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목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괜찮아요. 차 준비해요. 1시간 후 검은색 벤츠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에 명품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대구에 도착했어요. 시장 입구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순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코트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래? 차 좀 봐. 완전 재벌이네. 떡집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 안을 둘러봤어요.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 낡은 건물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밥집을 찾았어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시장 바닥에 딱딱 울렸어요.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 다온이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출산할 것 같았어요. 박명자가 순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김밥 드시려고요? 순자는 박명자를 무시했어요. 다온만 바라봤습니다. 다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나 좀 따라와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다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를 손으로 받치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명자가 부축했습니다. 다온아, 괜찮냐? 네, 사장님. 괜찮아요. 다온은 순자를 따라 김밥집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 골목 한쪽으로 갔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가 많이 컸네요. 아이만 우리 집으로 보내요. 다온은 귀를 의심했어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뭐라고요? 키울 형편 안 되잖아요. 제가 키워줄게요. 순자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이. 제 아이예요. 다온이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씨 집안 핏줄이에요. 순자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습니다. 다온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전 쫓겨났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다온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건 아이 못 낳는다며 쫓아내시고 이제 와서 아이 달라고요? 다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상인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박명자도 나왔습니다. 다온아, 무슨 일이야? 순자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얘기해요. 사람들이. 조용히요? 어머님은 조용히 절 쫓아내셨잖아요. 다온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약 드시라던 분이 누구였죠? 몸에 좋다며 매일 먹이신 분이요. 순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내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 마세요. 다온이 소리쳤습니다. 상인들이 술렁거렸어요. 아이 못생기게 하려던 분이 누구예요? 병원 가서 거짓 진단서 만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하며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현도가 뛰어내렸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현도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순자가 돌아봤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현도야. 현도는 어머니와 다온 사이에 섰어요. 다온을 보호하듯이. 그만하세요. 현도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현도야, 이 여자가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뭘?
한약, 병원 조작, 불임 판정서. 다 알아요. 현도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순자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상인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다온이 현도를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다온 씨, 언제부터요? 다온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다온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현도 팔을 잡았어요. 현도야,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그냥 손 놓으세요. 현도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현도야, 집으로 가세요. 지금. 현도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현도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온만 바라봤어요. 다온 씨, 잠깐 얘기 좀. 할 말 없어요. 다온이 돌아섰습니다. 김밥집으로 걸어갔어요. 배를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도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닿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도야, 엄마는 가세요. 현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갔어요. 차성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현도가 김밥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시장이 점점 멀어졌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김밥집 안에서 다온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자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다온아, 괜찮냐? 네. 하지만 다온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현도가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다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돌렸어요. 현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도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김밥집이 보였어요. 연한 하늘색 간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도는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입에선 오늘 일이 화제였어요. 다온이가 재벌 며느리였대. 쫓겨났다가 임신해서 돌아온 거래. 불쌍하게. 다온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요. 밤이 됐습니다. 다온은 2층 작은 방에 누웠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배가 꿈틀거렸어요. 다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봄밤이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울 MH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이었어요. 현도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엔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이틀간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었어요. 맞은편에 변호사 윤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윤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현도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홍보팀장이 들어왔어요. 40대 여자였는데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 일정 확정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MH그룹 저택이었습니다.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집사 차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식욕 없어요. 순자는 잔을 기울였어요. 위스키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사모님, 차성우가 말을 멈췄어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네, 사모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차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건데, 그게 잘못인가요? 며느리가 생기면 아들을 빼앗길 것 같았어요. 손자까지 생기면 전 완전히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성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알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순자는 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MH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방송사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단상 위에 현도가 올라섰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현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원고를 접었습니다.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먼저 사과드립니다. 현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제 전 부인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현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3년 전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고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띄워졌어요. 한의원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청아당이라는 이름이 크게 보였어요. 이건 청아당 한의원 거래 내역입니다. 제 어머니 명의로 3년간 7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며느리에게 임신을 방해하는 한약을 먹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요란하게 터졌어요. 현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불임 판정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서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병원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문이 열리며 한경수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저는 전 MH그룹 감사팀장 한경수입니다. 한경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백순자 여사의 지시로 며느리를 내쫓기 위한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한경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낡은 장부였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던 내부거래 장부입니다. 한의원 입금 내역, 약재 구입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장부 내용이 확대돼 나타났어요. 한자로 쓰인 약재 이름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 임신 방해 효과. 한 기자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장내가 더 시끄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서로 얘기했습니다. 현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모든 일은 제 어머니가 한 일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하려 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현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대구 북부 전통시장 재개발은 전면 중단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상인분들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시장은 보존하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보상금은 그대로 가지시고 추가 지원금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현도를 찍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사모님께서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까? 아직 직접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전 부인과는 연락하셨습니까? 현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현도는 단상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태민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도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같은 시각 MH그룹 저택이었습니다. 순자가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MH그룹 백순자 회장 며느리 괴롭힘 파문, 한약으로 임신 방해, 불임 판정서 조작. 아나운서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화면엔 현도가 고개 숙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경수가 증언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순자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안 돼. 안 돼.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다른 지인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연락 주세요. 순자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현도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술병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빈 병들이었어요.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넌 불효자야. 순자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겁니다. 잘못? 아들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이냐?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현도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 남편이고 곧 아버지가 될 겁니다. 뭐? 다운 씨 아이 제 아이예요. 제가 책임질 겁니다. 순자는 아들을 노려봤어요. 그 여자 선택하는 거냐? 엄마 버리고?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현도는 일어섰어요.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도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거실에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순자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재벌 갑질의 전형. 며느리 인생 망쳤다. 댓글들이 화면에 떴어요. 모두 비난이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면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어요. 백순자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며느리에게 사과하실 겁니까? 순자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인들에게서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쌓여갔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집사 차성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식사 좀 하셔야죠. 식욕 없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어요.
뉴스마다 자신 얘기였습니다. 재벌 갑질 논란, 며느리 괴롭힘 파문 확산. 순자는 리모컨을 던졌어요. 하지만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현도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순자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도야. 어머니. 현도는 코트를 벗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순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현도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순자가 따라왔어요.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도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게요. 엄마는 그냥 너 빼앗길까봐 그랬어. 순자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여자가 너를 데려갈 것 같았어. 손자까지 생기면 엄마는 완전히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현도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까지 빼앗으셨잖아요. 제 아이를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도가 일어섰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현도야. 그리고 곧 아버지가 될 겁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요. 순자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다온 씨 뱃속 아이 제 아이예요. 제가 책임질 겁니다. 안 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일어서서 아들 팔을 잡았어요. 넌 불효자야. 엄마 버리고 그 여자 선택하는 거냐? 현도는 어머니 손을 떼어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현도야. 이제 그만하세요. 현도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재산 다 빼앗을 거야. 순자가 외쳤습니다. 현도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돌아봤습니다. 하세요. 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계단에 털썩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MH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도가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오후 3시 현도가 본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오늘부로 백순자 여사와 연을 끊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모자 관계를 정리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 간섭을 받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현도를 찍었어요. 제 가족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택에서 순자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연을 끊는다고 말하는 모습을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현도가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도야. 순자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다온이 김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허리를 굽히기 힘들었습니다. 다온이 배를 잡았습니다. 박명자가 놀라 달려왔어요. 다온아, 괜찮냐? 네, 괜찮아요. 애가 좀 찬 것뿐이. 바로 그때 따뜻한 게 다리를 타고 흘렀어요. 다온이 아래를 봤습니다. 사장님, 양수가. 뭐, 지금? 박명자는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119요? 여기 임산부가.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온을 들것에 눕혔어요.
박명자가 함께 탔습니다. 다온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다온은 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진통이 왔습니다. 아,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30분 후 대구 성모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온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몇 주 차세요? 38주요. 좋아요. 분만실로 옮기겠습니다. 다온을 분만실로 옮겼어요. 박명자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요. 현도였습니다. 회색 정장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졌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온 씨, 강다온 씨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네. 3번 분만실입니다. 현도는 분만실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박명자가 현도를 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아이 아버지입니다. 박명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다온 비명이 들렸어요. 아, 현도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산모가 원하면요. 의사가 다시 들어갔어요. 다온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분 오셨는데 들어오시게 할까요? 다온은 진통 속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의사가 나와 현도에게 말했습니다. 산모가 원하지 않으신대요. 현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다온 비명이 계속 들렸어요. 현도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2시간째였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힘주세요. 조금만 더. 다온 비명이 더 커졌습니다. 현도는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문에 댔습니다. 다온 씨,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의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현도가 황급히 들어갔어요. 분만실 안 다온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현도는 다온 옆에 섰어요. 다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요. 당연히 와야죠. 현도가 다온 손을 잡았습니다. 다온은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힘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의사가 외쳤습니다. 다온이 비명을 질렀어요. 현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들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다온은 그 자리에 축 늘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온 손을 놓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 다온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다온이 아기를 안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현도도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숨이 막혔습니다. 고생했어요. 현도가 말했습니다. 다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만 바라봤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다온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연한 분홍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 투명한 유리 침대에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손을 꼭 쥐고 자고 있었습니다. 현도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회색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였어요.
다온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아기 볼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이름 지었어요? 현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온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민서아요. 서아. 현도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쪽 아침 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요. 좋은 이름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온은 아기만 바라봤어요. 현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도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온이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다온 씨. 현도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으로 된 반지 상자였어요.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처럼은 안 돼요. 알아요. 제가 말할 때 들어주셔야 해요. 이번엔요.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온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서아는 제가 키워요. 같이 키워요. 현도가 말했습니다. 다온이 현도를 봤어요. 혼자 키우던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도와주기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다온은 한참을 현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이번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도는 다온 손을 잡았어요. 다온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다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도는 반지를 다온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반지가 빛났습니다. 현도는 다온 손에 입을 맞췄어요. 다온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이었습니다. MH그룹 저택 거실에 순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면에 현도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이 컸어요. MH그룹 회장, 딸 출산, 전 부인과 재결합. 순자는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아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아기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신문 위로요. 서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신문을 적셨어요. 집사 차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혼자 먹기 싫어요. 하지만 나가세요. 차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순자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남편 사진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현도야, 서아야. 미안하다. 하지만 더 쓰지 못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편지를 구겨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MH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가득했습니다. 입구로 현도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다온이 걸어왔어요. 우아한 연한 금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빗었고 목엔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다온 품에 서아가 안겨 있었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서아는 돌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통통한 볼에 큰 눈을 가진 예쁜 아기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님, 이쪽 보세요. 부인, 아기 좀 보여주세요. 현도와 다온이 미소 지었어요. 서아도 재롱을 부렸습니다.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어요. MH그룹 30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온을 바라봤어요. 다온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이 진행됐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현도와 다온은 서아를 번갈아 안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이 끝나고 현도 가족은 차에 올랐어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뒷좌석에 현도와 다온이 나란히 앉았어요. 서아는 다온 무릎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까까? 서아가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저기 불빛 예쁘지? 다온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현도가 다온 손을 잡았어요. 다온이 고개를 돌려 현도를 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서아가 잘해줘서요. 현도는 서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아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현도가 속삭였습니다. 다온이 미소 지었어요. 믿어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불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서아가 다온 품에서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를 냈습니다. 현도와 다온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한강변 단독주택이었어요. 다온이 고른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도가 차에서 내려 다온을 부축했어요. 다온이 서아를 안고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집안을 비췄어요. 거실 소파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도, 다온, 서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다온이 서아를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서아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다온이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도가 옆에 앉았어요. 피곤하죠? 조금요. 현도가 다온 어깨를 안았습니다. 다온이 현도 어깨에 기댔어요. 행복해요? 현도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다온이 대답했어요. 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같은 시각 MH그룹 저택이었습니다. 순자가 2층 창문에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원은 어두웠습니다. 손에 서아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오린 사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진을 적셨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1년 전 쓰다 만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이어갔습니다. 현도야, 다온아, 서아야. 엄마가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번에도 편지를 보내지 못했어요.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아졌어요. 한강변 집 거실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아가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잘했어요. 아빠, 엄마. 서아가 웃으며 불렀습니다. 현도와 다온이 소파에 앉아 서아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여러분, 민현도와 강다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짓말과 오해로 시작된 비극이었지만 결국 진실과 용기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지키려다 오히려 아들을 잃었고 현도는 늦었지만 용기 내어 진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다온은 홀로 아이를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